그다음에 역시 소외 이익에 관한 세 번째 판례로 가겠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다 207967 판결인데 역시 파기 환송됐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사님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이 자신의 임기 만료 후 개출된 주주 중에 거리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의 결혼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각 은소송 계속 중 2019년 7월 26일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소송에서 각 2, 급여 등 지급과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거나 각 2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향후 회사를 상대로 급여 등을 청구하게 되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심리 도중에 원래는 현재의 법률 관계의 확인의 소였고 이행소송이 아닙니다. 확인의 소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소송 도중에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와 형성의 소와 달리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행의 소는 어떤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면 그 자체로 당사 자격이 있고 소의 이익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형성의 소는 어떤 실체법적인 규정이 원고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피고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즉 형성의 소라는 것은 형성적인 판결만으로 형성의 법률관계가 형성의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소로서 소로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성권은 꼭 판결이 아니더라도 그냥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상대방한테 도달시켜서 가타부타 될 수 있는 것인데 형성의 소는 반드시 소로서 형성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 실체법적인 규정에 가서 보면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석에 의한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소의 이익과 결부된 당사자 자격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지만 확인의 소는 심지어 제3자 간의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제3자 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의 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대단히 무한정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사전에 이 컨트롤 못한 채 다 받아들여서 본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게 교과서적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무한정하기 때문에 확인의 대상은 무한정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대체 수단보다 있다면 대체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굳이 확인의 소송을 낼 필요 없다. 이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 직접 1억 원이면 1억 원 지급 청구를 하면 되지 1억 원에 대한 채권 존재 확인 소송은 보충성 등에 의해서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라고 해서 이제 후차적으로 밀리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행의 소를 내는 것이 집행력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자기가 확인받는들 그 심정적으로 확인받았으니까 뭐 기쁠 일이지만 집행으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행의 소가 더 발본색원적이다, 직접적이다 뭐 이런 표현에서 확인의 소는 보충성으로 나타나는 문구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뭐 이런 것이어야 되지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뭐 그런 표현 등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라든지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여러분을 어떤 학생료로 취급하는 의미는 아니고 잘 알기 쉽게 말하면 갑자기 법원에 와가지고 천동설이 옳으냐 지동설이 옳으냐 뭐 이런 식의 확인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판사한테 어떤 건지 우리 싸우고 있으니까 내달라. 근데 과거의 역사적 진실 같은 건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는 건데 그 전제는 소의 이익에 있어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무한정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과거의 그 법률관계 무효면 현재 상태에서
그 무효를 바탕으로 직접 무슨 청구를 직접적으로 이행 청구 등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즉 과거에 어떤 신분적으로 무효라면 그 사람이 무효를 요청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왜 되느냐. 그러면 그게 무효면 자기가 좀 저급한 말로 잘렸을 때 그 잘린 것, 해고된 것 등에 대해서 무효를 따지는 게 지금 단계에서 과거권 무효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그걸 무효를 기반으로 지금 그 자기가 유효했으면 받을 월급이 날라갔으니까 그 월급을 직접 청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싸움을 벌릴 일이지, 과거의 법률 관계 이런 것을 갖고 왜 싸우느냐, 이런 게 지금 소위 있어 문제되는 겁니다. 최근에 요 판결 나오고도 지금 올해 2월에 또 하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왜 그랬는지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속였나, 학교로부터 고등학교생인데 뭔가 정직을 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속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학교로부터 정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그 과거에 정직받은 것을 확인 소송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또 지금 와서는 할 말이 있는지, 그때는 하여튼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 한때 뭐 코로나가 있으면 학교 가면 안 되는데 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 뭔지 하여튼 정직을 당했습니다. 이번 2월달 판결이든. 그런데 이제 지금 따질 이익이 있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정직당한 것을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무효냐, 뭐 무효 확인.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 생활기록부 등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대단히 취업이나 공무원 이런 등에 있어서 임용에 있어서, 공무원 임용 때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거 갖고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일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악영향으로 작동도 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과거의 사실이지만, 과거의 고등학교 때 얘기에 그 정직당한 것이지만, 정직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정학이라고 하죠. 정학 2개월인가 뭐 정학을 당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정학 여부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런 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자기가 이사회에서 이제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건 저는 상법 전공은 아닌데 상법에 따르면 각주에 보니까 10억 원 이상의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 결혼이 생기면 퇴임한 이사가 일단은 종전에 자기가 퇴임됐지만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 메꿔줘야 될 그렇게 한다라는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임했지만 일시적으로 계속 이사의 권리 의무를 지금 유지한 채 하다가 드디어 그 와중에 이제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 이사를 선임했던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제대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계속 이 퇴임한 이사가 어느 정도까지 시점까지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 이제 제대로 이사가 등장을 했던 상황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런 회사 규모라면 계속 자기가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갖는다라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는, 그래서 이사 지위의 확인의 소송을 냈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되기 시점에서의 새로운 이사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계속 지위가 유지된다라는 소송을, 그것에 대한 옥신각신이 있으니까 일단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이제 제대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이 원고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이사의 지위의 권리 의무는 이제는 제대로 된 이사, 새로 적법하게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그 사이점의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즉 2017년 3월 30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면, 그것도 소송 도중에 현재 시점에 보면 과거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퇴임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퇴임하면서 새로 이사를 선임한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계속 이사의 지위를 퇴임했지만 유지한다, 권리 이익 이런 것에서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소송을 현재 상태에서 낸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이사를 뽑은 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낸 건데, 그 뒤에는 또 진짜 제대로 이사가 선임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지위가 유지된다라는 얘기로 간 게 아니고, 그 사이쯤의 시점에서는 내가 이사였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로, 즉 현재 이행의 소를 처음에는 제기했지만
현재 이사임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냈지만 소송 도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일정은 2년 4개월 동안 지금 시점에 보면 과거에 자기가 이사지에 있었음을 식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없었음 유효 무효는 결국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면 뭐 이사로서의 월급 받을 거를 뭐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등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등 동그라미 3으로 가본다면 급여 등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쟁점화되거나 이사지에 있었음을 전제로 향후 회사를 상대로 급여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그것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자기의 이사의 지위를 구하는 이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된 겁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문구죠.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의염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라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건데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한편 항소심은 오히려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기판력 있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후속 분쟁을 아까 말한 대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 급여를 받겠다든지 하는 류의 싸움의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즉 여러분이 교과서에 보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파생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현재적인 어떤 파생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 파생되는 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과거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발본색원적일 때, 즉 그것으로 파생된 뭐 지금은 조금 요 상황을 본다면 그 지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뒤에 뭐 월급을 달라 말라 급여를 줬었어야 된다라는 이런 파생적인 싸움에 있어서 원래는 파생적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월급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낸다든지가 더 기본적인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과거의 확인이 그런 파생적인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를 좀 더 발본적으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라면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항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 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효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흘러내려오는 그것을 바탕으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권리 또는 어떤 법률관계를 그것을 딱 정점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 근본적인 출발점인 과거의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발본색원적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하여튼 이 항소심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 판결인 대법원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과거의 법률관계인데 아까 그 사안에 조금 깔려있는 게 그런 뉘앙스입니다. 급여에 대한 뭐 이런 것을 더 주장하거나 뭐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그 부분에 대한 변론 내용이 없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런 걸 살펴봐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한 것에 발판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을 살펴서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살펴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심리나 성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과거 이사지에 대해서 항소심은 오히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판결의 요지는 쭉 보면 밑으로 보면 임기 만료 후에 을이 이사이지에서 갑의사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현재 어떠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과거 기간에 대한 이사지휘 확인을 통해서 아까 2년 4개월 정도의 이사지휘 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분쟁들이 유효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을에게 청구 취지 변경 여부 등에 관해서 성명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나 성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을에게 과거 이사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좀 아까 계속 제가 설명해 온 그런 내용 등이 담겨 있고, 그래서 과거의 법률 관계의 확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의 이익, 그다음에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한편 이 케이스의 관련 판결을 보면 정년이 도래했는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하다가 정년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도달했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서 이겨봤자 정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면 뭐 그것에 따른 이제 뭔가 급료를 뭐 받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정년이 도래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지금 입장에서 설사 손을 들어줘도 그 나이는 지금 가봤자 복귀도 못하니까 그런 등등해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22년 관련 판결 보면 10월 27일 선고, 2017-9732, 9749, 9756 판결 등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들은 더 이상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정년이 됐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의혹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그냥 확인의 소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여기도 원심이 판결됐네요.